저는 50대 설비업자로 하수도를 뚫고 변기를 교체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으나 나름 저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직업이었지요. 변기가 막히고 하수도가 역류하는 집들을 보며 사람들은 난감해하고 짜증을 냈지만 제가 해결하면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 직업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었고 저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업복은 각종 오물과 더러운 냄새로 얼룩지고 손에는 늘 거친 굳은 살이 잡혀 있었으나 열심히 살았기에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과 자부심은 아내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보다 외형적인 것들에만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당신 일, 냄새도 나고 옷도 더럽잖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이제는 민망해. 나는 당신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내 말 들을 생각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바스러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세상에 더러운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 나는 이 직업에 만족하니깐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이라도 이런 나를 아껴줘야 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제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분노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솔직히 남들 앞에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말도 못하겠어. 주변 사람들은 다 멋진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두었는데 진짜 나는 당신을 감추고 싶어. 저번에 오감동에 있는 15층 아파트 변기 막혔다며 뚫으러 갔었지? 거기가 어딘지 알아? 세상에 내 고등학교 동창 집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가 전화와서 내 남편이 변기 뚫으러 왔다고 말해주더라. 이런 내 기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친구는 자가인데 우리는 봐봐. 월세를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잖아.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 직업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아내를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가정만은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한 번 한다면 어떻게든 하는 여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여자였지요. 우린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당신은 당신 일을 소중히 여기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깐 우리 이쯤에서 서로 이혼 서류에 쿨하게 도장 찍자.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랑 사는 게 불행하다는데 행복하고 싶다니 놓아주어야겠지요. 제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저란 사람까지도 부끄러운 존재로 보일 테니까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곧장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짐도 이미 싸 놓았더군요. 참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정리했고 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솔직히 아내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연락처를 바꾼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는 게 두려웠다랄까요? 혹시나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미친놈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무언가를 잊고 싶을 때는 그저 열심히 노동하며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 후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낄 때도 부쩍 많았으나 배운 게 이것뿐이었기에 이 나이에 다른 일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수도가 막힌 집에서 밤늦게 불려 다급히 나갈 때도 악취가 가득한 하수구를 땀만 뻘뻘 흘리며 양손으로 헤집어야 할 때도 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비 일에만 매달리며 모든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가끔 아내 사진을 꺼내며 그리운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이 하루아침에 정리되겠습니까? 고생한 만큼 돈도 제법 모았고 번화가에 작은 집 한 채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정확하게 3년 만이었지요. 어쨌건 제가 열심히 사는 게 아내에게 복수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이혼 후 저는 겉으로 모든 게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나고 제 곁에 없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두고 간 커피잔과 옷장에 남겨진 그녀의 스카프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미련이라면 미련이었을까요? 가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존재를 되새겼습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제가 초라해 보였으나 이 행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저를 잊었을 겁니다. 변기나 뚫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같은 건 진짜 잊었겠지요. 그래, 인정하자. 나는 오래전에 이혼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진짜로 잊어야지. 저는 오늘도 잠들기 전 나지막이 혼잣말만 이어갔습니다. 떠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무의식적인 마음만 앞세운 채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원룸에서 변기가 막혔다는 긴급 요청이었지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보아 신규 고객인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았는데 전화를 건 여자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보통 변기가 막혔다면 생리대나 음식물 찌꺼기를 쑤셔 박아 막힌 것이겠지요. 현장에 도착해 작업할 주소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모습을 드러낸 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당신이야? 변기가 막혔다면서 연락했던 사람이 자기였어? 어쩐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니. 잘 지냈냐? 저와 아내는 3년 만에 재회했고 우리 둘은 현관문을 사이에 둔 채로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해? 내가 불편하면 다른 업체에 맡길래? 나는 그냥 가볼게. 아니야. 그냥 들어와. 출장비도 아깝고 어차피 막힌 변기 차라리 남이 보는 것보다 자기가 보는 게 마음 편해. 이혼했던 시간이 3년이었으나 아내의 외모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공구함을 열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손은 떨리더군요. 화장실이 어디야? 저기 앞에 있어.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막혔는지 모르겠다. 쑤셔보면 알겠지. 뚫어도 안 되면 변기 뜯어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비용이 추가되니깐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카드는 안 받는다. 변기 뜯으면 얼만데? 예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올라서 15만 원이야. 그렇게나 비싸? 부담되면 어쩔 수 없지. 다른 데에는 20만 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더욱이 변기 뜯다가 깨지면 물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깐 불편해도 내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어쨌건 저는 아내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제 입담에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저만 지켜보는 시선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이어지지 않았던 침묵이 무겁게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더러운 작업을 해야 하니깐 화장실 문 좀 닫아줄래? 재수 없으면 당신 얼굴에 당신이 싼 똥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알았어. 아내는 똥물이라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 화장실 문을 잽싸게 닫았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아내의 막힌 변기를 해체하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뚫어도 안 되니 결국 해체해야 했습니다. 어쨌건 변기를 뜯어보니 그곳 배관에는 아내가 먹다가 버린 사과가 박혀 있더군요. 잘게 잘라서 버렸다면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저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뜯었던 변기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석고로 고정도 했습니다. 저는 덤으로 변기까지 깨끗이 닦아주었고 게다가 덤으로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지요. 제법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다 됐다. 제가 문을 열자 화장실은 그야말로 아내의 눈에 환한 천국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색한 정적만이 우리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깨끗하다. 그렇지? 고마워. 한번 물 내려봐. 이제는 잘 내려갈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과는 먹고 나면 음식물 봉투에 담아버려. 사과 하나 때문에 이게 뭐냐? 알겠어. 내 계좌번호 알지? 그곳으로 출장비 포함해서 16만 원 보내주면 돼. 저기 미안한데 1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돼? 나는 너랑 이혼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게 너한테 복수하는 길이라 생각했거든. 나랑 이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이 좁은 원룸이 뭐냐? 그 10만 원도 아까워서 깎아야만 하는 신세라니. 참으로 딱하다. 저녁은? 아직이야. 나가자. 내가 저녁 사줄게. 그러지 말고 여기서 라면 끓여 먹을래?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떠나갔던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디 라면만 먹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배달 음식에 인근 편의점에서 술까지 사와 함께 들이켰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동침했습니다. 제가 뚫은 건 변기만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음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술 기운에 맺은 관계였으니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에게 듣자니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다더군요. 그러니 아내에게서 먼저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다이얼을 눌러 아내에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문자 주고받는 게 약하거든요. 꼭 오늘이어야만 해?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럼 이따 저녁에 당신 원룸 앞으로 갈게. 7시까지 집 앞으로 나와 있어. 저는 그날 일을 끝마치고 아내가 거주하는 원룸 앞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저에게는 2대의 차량이 있었는데 하나는 작업을 위한 경차였고 나머지 하나가 제가 쉬는 날 평상시에 끌고 다니는 외제차였습니다. 외제차를 본 아내는 놀란 얼굴로 이리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 거야? 응. 대체 돈을 얼마나 번 거야? 겉으로 상대를 평가하면 안 돼. 의외로 힘들고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알부자가 많거든. 나는 그 중 하나일 뿐이야. 그렇구나. 저는 아내를 데리고 시외로 나갔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사람도 없는 뜸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 할 말이란 게 뭐야? 아내는 예전과 많은 게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화장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반대로 화려하고 멋을 부리는 놈으로 변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이혼 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돈을 아끼려고 싼 원룸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변기가 막혔는데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국 나에게 다가온 게 당신이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 동안 그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 역시 그녀를 그리워하며 지새운 밤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제가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녀는 작은 도시락과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그녀의 변기를 뜯으며 다시 열린 건 단순히 막힌 배수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도 그날 함께 뻥 뚫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